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자다 코리아 사업개발팀의 박예린이고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자다 셀러 클래스 2차 마케팅 편입니다. 이전 1차 마케팅, 라자다 셀러 클래스 1차에서는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업로드하는지, 그리고 라자다 셀러 센터의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섹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라자다 내부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나인나인과 같은 메가 캠페인 기간에는 내부 마케팅 중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또 외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신 셀러분들을 위해 마케팅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자다 셀러 클래스는 지금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가 7월 초에 끝났고 이제 2차가 바로 오늘 진행되고 3차 물류 관련해서는 8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라자다 셀러 클래스 2차 마케팅 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라자다 판매 수수료 3개월 면제 혜택과 그리고 성공적인 샵 운영을 위해서 라자다 최신 인기 서브 카테고리 리스트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 함께 해주신 마케팅 파트너사 ADA에서는 페이스북 CPAS 마케팅과 라자다 스토어 운영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이 컨설팅 서비스를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6 셀러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단 이제 라자다 가입 완료가 확인이 되시고 또 저희 클래스 참여가 확인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라자다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라자다 셀러센터 내 마케팅 센터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캠페인과 플래시 세일 많이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셀러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스폰서드 디스커버리와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마케팅 파트너사이신 ADA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페이스북 CPAS 마케팅, 그리고 플랫폼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라자다 셀러센터 내의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은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셀러분께서는 저희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이란 라자다에서는 노출과 유입이 높아서 매출이 많이 나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노출과 유입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매출에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신규 계정에겐 더욱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라자다에서 지금 빠르게 자리 잡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님께서는 매일 신청 가능한 캠페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라자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more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항목들이 모두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자다 어플 안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제공해서 고객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페이지에서 각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예시 화면입니다. 바우처 프로모션과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를 발행한 여러 가지 스토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라스트 코인 프로모션이나 프리시핑 프로모션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라자다는 고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라자다에 보내면서 쇼핑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캠페인을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SKU, 즉 그 프로덕트가 이제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플래시 세일도 캠페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구성이 다른데 이제 단시간, 제한 시간 한정 할인 판매를 하는 구조인데요. 플래시 세일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캠페인 신청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캠페인을 선택하시고 requirement, 즉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규정에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그 캠페인에서 노출될 가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가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참가 확정을 하고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셀러센터 화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캠페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메가 캠페인, A 플러스 캠페인이 이제 라자다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중 가장 규모가 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딜이나 플래시 세일, 브랜드 메가 오퍼, 바우처 등 이런 캠페인들 이 이제 규모가 큰 캠페인이고요. 데일리 세일즈
캠페인은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열리는 데일리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이하의 캠페인이고 카테고리 캠페인이나 코리아 캠페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라자다에서 공지해서 운영하는 특별 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자다 셀러센터 화면에 가시면요. 마케팅 센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캠페인 안에 가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상단에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라자다에서 셀러님들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초대받은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자다에서 초대 후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일정 심사를 통해서 최종 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77 캠페인의 인바이트를 받으신 거고요. 이 체크 나우를 클릭하시면 디테일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참가할 상품을 애드하시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냥 캠페인 인비테이션은요. 현재 라자다 셀러분이 참여 가능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계정이 참여 가능한 캠페인을 매일 확인하셔서 참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내리시면 정말 다양한 캠페인들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화면을 캡처할 때는 77 캠페인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77 캠페인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고 코인 앤 리워드나 다른 다양한 카테고리 캠페인이 노출이 될 거고요. View All 캠페인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다양한 캠페인 인비테이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클릭하셔서 더 자세하게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Start Now를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캠페인 요구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캠페인에 참가하시기 위한 조건과 운영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내 SKU들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Join Now를 누르셔야 하고요. 라자다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URL까지 같이 캡처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URL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URL 중에 이제 lazada.sg라고 하면 싱가포르 사이트고요. 또 여기서 이제 178130이라는 이제 두 번의 이제 6가지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TV 아이디라고 해요. 그래서 TV 아이디라는 건 결국 한 캠페인이 갖는 고유의 아이디인데요. 라자다에서는 TV가 곧 트레저 볼 아이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캠페인도 국가별로 사용하는 아이디가 다르고요. 결국 각 캠페인이 고유의 TV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자다 매니저와 캠페인 관련해서 소통하실 때는 국가와 캠페인 아이디를 함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신다면 싱가포르의 178130 캠페인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은 여기 신청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라던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품 업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품 업로드 페이지로 오시면요. Add 프로덕트를 누르시면 이제 아래와 같은 상품 선택 팝업이 나타나서 상품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 캠페인 프라이스와 커런트 스톡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라자다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제 그 가격선이 회색 글자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31.97달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참여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도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현재 재고 수량이 29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재고 수량이 뭐 0이거나 이제 1, 3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추가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가셔서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dd 프로덕트 누르셨을 때 일일이 상품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업로드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업로드가 가능하신데요. Submit by Exce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Export Excel이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맷에 맞춰서 셀러님의 SKU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업로드 하실 때 리포트가 뜨면은 업로드에서 실패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원인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캠페인에 이제 프로덕트를 업로드했다고 해서 캠페인에 참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프로덕트를 모두 서밋하시고 해당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캠페인 프로덕트에서 보시면 All Registration Products, 그러면 제가 레지스터, 즉 등록한, 신청한 모든 상품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터스가 나와 있죠. 이 스테이터스가 바로 이제 해당 아이템이 해당 캠페인에 승인이 됐는지 거절됐는지에 대한 상황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이 세 SKU 모두 approved, 즉 승인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스테이터스가 pending이라고 뜨면 아직 신청 후 심사 중인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pending일 때는 가격과 재고량이 수정 불가이고요. 그래서 approved라고 뜨는 거는 시스템 심사 통과 승인됐다는 상품이고요. 이때 이후에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은 이제 낮추거나 재고는 추가만 가능하고요. 가격을 높이거나 재고를 낮추거나 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테이터스가 rejected 되었다고 하면은 이 캠페인에 부합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된 상황을 확인하시면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다시 제출 가능하신데 이제 신청 마감 기간 전까지 다시 제출 가능하십니다. 또 add 프로덕트는 신청 마감 기간 전까지 상품을 계속 추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품 조회 기준은 이제 재고와 가격 두 가지 기준으로 서치하실 수 있습니다. 라자다에서는 캠페인 캘린더 파일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전 국가, 동남아 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캠페인 정보가 담긴 구글 시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이 시트를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캠페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규모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이상 되는 모든 캠페인에는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캠페인도 주요 캠페인인 만큼 모두 참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셀러센터에서 로그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캠페인 화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캠페인 링크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도 우선 노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캠페인 데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캠페인이 실제로 운영되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TV 아이디라고 부르는 캠페인마다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 파일은 주 1회 정도 업데이트되고 제가 채팅방에 이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ID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창에서 이 TVID를 수정하시면 다른 캠페인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라자다 매니저님과 소통을 할 때 라자다 매니저님께서 만약에 117032 이 캠페인에서 뭐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라자다 셀러센터에서 그 캠페인 안에서 아무 캠페인을 일단 접속하시고요. 그 캠페인의 주소창에 나와 있는 이 주소창에서 이 캠페인 아이디 두 가지만 해당 아이디로 바꾸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그 캠페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서치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플래시 세일입니다. 플래시 세일도 캠페인에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성격이 조금 더 특장점이 있다면 제한 시간 안에 단품을 한정 할인 판매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라자다 앱에 들어가셨을 때 첫 화면에 아래 이 중간 쪽에 보시면 플래시 세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플래시 세일은 라자다 앱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만큼 유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시 세일은 모든 셀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기회가 아니라 계정의 상태나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된 셀러님들에게만 열리는 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플래시 세일 구자가 열려있다 라고 확인되시는 셀러님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아직 플래시 세일 구자가 열려있지 않으신 셀러님께서는 계정 어카운트 헬스 상태나 판매량을 개선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할인율과 재고 조건이 상이한 점이 있고요. 캠페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케팅 센터에서 들어가셔서 캠페인 오른쪽에 있는 플래시 세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플래시 세일에서 Start Now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Special Invitation, Available Campaign 이렇게 나와 있는데 Special Invitation과 같은 경우는 아까 캠페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자다에서 초청장을 보낸 캠페인 플래시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vailable Campaign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참여 가능한 플래시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gistered Campaign은 이미 등록이 완료된 캠페인 그리고 Ineligible 캠페인은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셀러님께서는 Available 캠페인에서 플래시 세일 여러 가지 중에서 자신 참여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Join No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Join Now를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참여 조건과 신청 기간, 캠페인 기간 확인 후에 Join Now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UI는 비슷해요. 그래서 캠페인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애드 프로덕트를 클릭해서 상품을 추가하고 캠페인 가격과 재고 수량을 기입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자다에서 추천하는 가격과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벗어난 가격과 재고를 기입했을 경우 제출이 불가능하게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출을 완료하신 다음에 뜨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ll Registration Product 하면은 신청하신 모든 상품을 조회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Pending Review라는 거는 아직 신청 후 심사 중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터스에는 제가 가려놓긴 했는데 이제 Approve, Rejected, 그리고 Pending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 Approved는 시스템 심사 통과 후 승인된 상품, 그리고 Rejected는 이제 거절됐지만 신청 마감 기간까지 고쳐서 다시 제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드 프로덕트에서 마찬가지로 신청 마감 기간 전까지 상품을 계속 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캠페인과 플래시 세일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스폰서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폰서드 솔루션은 일단 라자다에서 이제 키워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스폰서드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되고,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는 라자다 외부 파트너 사이트에 신청하신 SKU가 노출되는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는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불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스폰서 디스커버리는 여느 키워드 광고와 마찬가지로 클릭 횟수, 소비자의 클릭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정산이 되고요. 어필리에이트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커미션이 청구가 됩니다. 이 요율도 셀러님이 설정하시는 퍼센테이지이고요. 비용 청구 방법은 먼저 선물 충전을 하시고 이유에 따라 이 클릭 횟수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비용이 차감되는 거고요. 이제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는 이제 후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드 디스커버리는 보다 베스트셀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더 유리하고 또 이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스토어 전체의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키워드에 대해 비딩을 하시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어떤 키워드가 수요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대략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러한 마케팅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가 일어났을 때만 이제 그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필요 자본이 적고 또 이제 바이어가 노출과 클릭만 할 때는 무료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폰서 디스커버리는 라자다 앱이나 라자다 웹 내에 트래픽과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정하면 라자다 알고리즘이 이제 실시간 최적화된 세팅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검색 마케팅 도구로서 이제 립스틱, 매트 립스틱을 검색했을 때 해당 매트 립스틱을 검색하셨을 때 이 검색 키워드에 비딩을 하셨다면 이제 이 해당 스큐가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키워드에 대한 구매가 있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전환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또 스폰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페이지의 추천 섹션에서 제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운 립스틱이라고 서치를 하셨을 때 맨 오른쪽에 Recommendations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출하신 스큐가 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딩에 따라서 노출 위치가 조금씩 상이하고요. 모두 라자다 앱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마케팅 센터 가셔서 스폰서드 솔루션에 가시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스폰서드 디스커버리 그리고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 그 중에서 먼저 스폰서드 디스커버리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스폰서드 디스커버리 가시면은 먼저 캠페인 네임, 즉 광고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냥 셀러님 자신이 쉽게 파악하기 위해 이름을 설정하는 거고요. 어디 노출되는 네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캠페인 오브젝티브는 이 광고를 설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목적이 트래픽, 즉 제품 상세 페이지에 유입될 고객 클릭수 늘리기인지 아니면 세일즈, 즉 제품 판매 수량인지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스토어 운영 기간이 짧거나 트래픽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 세일즈를 선택하셔도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 초창기에는 트래픽 관리에 더 집중하셔서 전환율을 강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아래에 캠페인 타입, 광고 타입은요, 어토메이티드, 즉 라자다가 추천하는 이제 자동 추천이 있고 또 스탠다드, 표준이 있는데요.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셀러님께서 직접 세팅을 일일이 해주셔야 되는 점이고 오토메이티드는 라자다의 이 추천을 따르는 세팅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버짓과 스케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이 키워드 광고에 예산을 얼마 설정하실 건지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부터 최대 $10,000까지, $10,000까지 이제 세팅이 가능하시고 해당 광고 시작과 끝 날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해당 키워드 광고에 이제 세팅값을 설정하신 다음에 프로덕트를 선택하시면요. 여기에 참여할 프로덕트를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프로덕트 선택하시면 이렇게 프로덕트 리스트가 나오고요. 저의 스토어 중에 탑 서치 프로덕트, 즉 180일 동안 해당 스토어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탑 셀링 프로덕트 클릭하시면 180일 동안 제 스토어에서 가장 주문이 많이 된 상품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 스토어나 그 판매량을 보시면서 자신이 포커스할 제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한 광고당 최대 100개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프로덕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경우에는 이제 라자다가 자동으로 셀러의 제품 이미지 세팅을 광고에 최적화시켜서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오른쪽을 슬라이드 하셔서 ON으로 해주시면 이제 라자다가 알아서
이 이미지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이미지를 크리에이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세팅 값이 이제 예시로 싱가포르 달러 5달러로 매우 적게 일단 설정을 예시로 한 거고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estimated daily clicks for your campaign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예상 데일리 클릭 수를 이제 라자가 계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일별 예산에 따라서 예상 클릭 수가 1에서 10 클릭이라고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버짓에 따라서 그리고 이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 예상 클릭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버짓을 설정해 보면서 이 예상 클릭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예산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라자다가 suggested budget이라고 해서 제안하는 예산을 드려요. 그래서 셀러가 선택한 제품의 클릭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예산이 라자다에서는 이제 72달러라고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72달러로 올렸을 때 오른쪽에 revise budget allow you to get estimated 이래서 이 제한은 예산을 적용했을 때 클릭수는 1에서 40클릭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요.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설정하신 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프로덕트는 제가 원하는 강조하고 싶은 프로덕트가 다 참여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Submit 저출을 클릭하시면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제출한 다음에 제 디스커버리 세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이 제 스폰서 디스커버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리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세팅한 디스커버리에 따라서 이 제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선택한 상품이 노출 수는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클릭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 CTR이라는 건 선택한 상품이 노출된 대비 받은 클릭 수의 비율, 전환율이 어땠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스토어 전체에 이 선택 기간 동안 선택한 상품이 판매된 개수, 매출, 그리고 코스트 per 클릭, 그래서 클릭당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스토어 ROI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의 효율성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확인이 일일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인데요. 이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는 라자다가 가지고 있는 외부 파트너사들을 통해 보장된 ROI 매출 증진을 누리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up to 5 to 25 ROI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들이 모두 라자다의 파트너사들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컴패리즌, 즉 그 가격, 각 동남아의 가격 비교 사이트나 앱에서 프로덕트 리스팅에 해당 제출하신 스큐가 등장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다이나믹 혹은 이렇게 정적인 이제 배너가 네트워크 저희 파트너사 사이트에 등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라자다 라이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 프로덕트 리스트가 아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라자다 앱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덕트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까 마케팅 센터에서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캠페인 세팅, 액티브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세팅했던 값을 지금 액티브, 즉 지금 적용이 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어필리에이트 설정해 놓고 이제 꺼놓고 싶다. 지금 비용이 나가지 않게, 노출이 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님께서 설정하신 스케줄대로 나오는 거고요. 스토어 와이드 베이스 커미션 레이트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자다 파트너사들이 이제 키워드가 아니라 그 제품 광고가 노출이 되었을 때 노출당 클릭해서 구매가 일어났을 때
커미션, 즉 수수료 베이스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율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수수료 비율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뷰티,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설정하시는 이제 추천 비율이 특히 이제 메가 캠페인 때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과 디스커버리를 같이 설정을 많이 하시는데 메가 캠페인 때 어필리에이트의 추천 비율은 4%에서 12%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보시면 옵셔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비주얼을 따로 제작하실 필요 없고요. 라자다에서 직접 비주얼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데 특별한 비주얼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제작해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그 비주얼 가이드라인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다양한 샘플들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스토어드 베이스 레이트라고 해서 기본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6%로 뷰티 프로덕트가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 6%에 대해서 먼저 이 뷰티 아이템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5개의 프로덕트 중에 제가 A, 맨 처음에 프로덕트에 더 노출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additional product rate라고 해서 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더 높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최종 수수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dditional product rate, 즉 특정 제품의 수수료 비율을 더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서 뭐 1%, 2% 이렇게 원하시는 비율 올리셔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 이렇게 설정하시고 나서 어떻게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지 매니지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 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세요. 마찬가지로 스폰서드 어필리에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광고비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 레베뉴가 얼마였는지, 이에 따른 주문 수가 얼마였는지, 유닛 솔드는 이제 올더라는 거는 이제 한 장바구니 한 번 주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닛 솔드는 그 주문 수량 안에 있던 각 제품의 판매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740개가 팔렸고 326개의 주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ROI는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킹을 쭉 해보는 거고요. 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때 효율이 확 올라왔죠. 아무래도 트래픽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때이고 라자다 내부 외부에서 활발하게 마케팅을 진행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효율도 그 매출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Show More 이쪽을 더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제품별로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주문수, 판매 개수, ROI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드 솔루션에 이제 금액을 탑업 하셔야 되잖아요. 이 탑업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시면 제 오른쪽에 가시면 어카운트 밸런스라 해서 제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 지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아웃 오브 밸런스라서 지금 돈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탑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업을 클릭하시면 이제 충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토 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매뉴얼 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 충전하시게 되면은 총 계정 금액이 일정액 이하로 설정하신 금액이 만약에 뭐 $100다 하면 $10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 셀러님의 크레딧 카드에서 충전이 되도록 예를 들어 $50 이하로 내려가면 $50 자동 충전되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충전 주기와 충전 금액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매뉴얼 탑업, 그래서 수동으로 그때그때 충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할 때 뭐 $100, 한 번 할 때 $10 이렇게 충전하셔서 크레딧 카드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폰서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스폰서드 솔루션의 목표는 일단 광고 트래픽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판매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신 후에 즉시 판매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광고 효과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검색 결과, 추천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개선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매니징하고 있는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중에 굉장히 이제 노출이 많이 일어나는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메가 캠페인뿐만 아니라 좀 스페셜한 3일짜리 캠페인에 참여하실 경우에 스폰서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3일 동안 버짓을 약 200에서 300달러,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로컬 오피스에서 제한을 해주시는 가격이고요. 그 어필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에서 12%까지 그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폰서드 솔루션이었고요. 사실 이제 그 퍼센테이지의 비율이라던가 그 탑업 세팅 금액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셀러님이 계속 운영해 가시면서 자신의 계정에 최적화된 값을 찾으시면 그 값으로 계속 시도를 하셔서 노출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아마 라자다에 이미 입점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퍼레이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라자다 계정 생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면 되시고 그래서 계정 생성 링크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 주소 업로드 하시면 계정 심사가 1, 2일 정도 거의 1일 안에 저희가 심사해 드리고요. 그래서 입점 완료가 되시면 30일 안에 페이오니아 연동하시면 되고 스토어 세팅과 상품 업로드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셀러분들의 3단 채널을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돋보기에서 라자다 코리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바로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면 저희 매니저님이 도와드립니다.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공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라자다 매니저와 1대1 매칭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딩톡이라는 알리바바 메신저고요. 이 딩톡닷컴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이 검색창에 34356034를 입력하시면 KR 셀러 노티스라는 그룹방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라자다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운영, 물류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공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퍼블릭 그룹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가입 요청을 그 입장 요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1일 안에 승인을 해드리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지사항 보실 수 있고 이 파일 모양 클릭하시면 업로드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모양 클릭하셔서 업데이트된 파일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자다 유니버시티 모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라자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 셀러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모두 모아놨죠. 그래서 운영 교육 자료가 있고 또 물류 교육 자료가 모아놓은 두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오른쪽 하단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내사항은 제가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메일로 또 링크랑 같이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라자다의 발표였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AD에서 더 구체적인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ADA에서 준비한 마케팅 관련 내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오늘의 발표는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 세 사람이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고 지금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는 ADA에서 키 어카운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AD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ADA는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고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매체와 데이터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마케팅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서비스를 확장했고요. 500여 개의 다양한 로컬 글로벌 기업과 일하고 있고 800개 이상의 캠페인, 50개국 이상에서 마케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200명 정도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DA는 자체 DMP나 매체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이커머스나 마케팅, 마텍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ADA가 이커머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뷰티, 생필품, 식품, 유아동, 제약사, 순토라는 곳은 이제 시계 브랜드고요. 시크릿랩은 심지어 이제 게이밍 체어예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과 저희가 지금 이커머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마케팅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커머스에서 마케팅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렇게 트래픽 관련된 것들, 타겟에 관련된 것들, 경쟁사,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트래픽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매출 달성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트래픽이 없으면 방문자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없겠죠. 그리고 또 트래픽을 통해서 스토어 상품의 평균 주문 금액이라든지 전환율을 대입해 보면은 매출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매출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트래픽, 즉 마케팅 예산도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마케팅 이야기를 시작할 때 트래픽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고객은 대체 어디서 데리고 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제 타겟팅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게 단순히 나이일 수도 있고요. 연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제품을 보신 고객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죠. 그리고 BAU나 메가 프로모션 전략이 있는가는 판매 전략이나 시적절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얘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남아 마켓플레이스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메가 프로모션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나 투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검색 시에 자사 제품이 첫 화면에 몇 개나 노출이 되는가.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다룰 그 플랫폼 SEO에 관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뒷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구매와 재구매의 비중을 관리하고 있는가. 재구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비용 효율이나 효과 때문이겠죠.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구매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 가능성이 30% 이상 높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사실 이런 모양이 돼요. 마케팅 회사 용어로는 마케팅 퍼널 관리 또는 고객 여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케팅은 저렇게 탑 퍼널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것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 전체 퍼널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할 인플루언서와 그 페이스북 시파스는 탑 퍼널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고 재구매까지 연관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 SEO는 중간 지점에서 최적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좀 두시고 오늘 저희 발표를 들으시면 자사 스토어에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자다 셀러 클래스 마케팅 본편으로 넘어가고요. 저희 그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김준현 매니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도가 부족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 역시 소셜미디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2020년 1월 기준 63% 이상의 인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2024년까지 20억 달러 가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브랜드를 런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마케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 활용하기 위한 키 포인트 중 하나는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포스팅 이미지 개수, 상품 노출 방향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국가 등은 영어가 가능은 하나 모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현지 인플루언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리뷰 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티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라자다 상품 리스팅 시에도 효과 관련한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하셔서 노출하는 것이 구매자들의 구매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티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이제 팔로우 규모에 따라서 메가, 매크로, 마이크로, 나노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동남아의 트렌드는 나노 인플루언서 저변 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티어에 비해서 나노 인플루언서의 경우 친밀감이 높고 이제 팔로워가 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팅 시에 더 많은 인게이지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서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티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가지 케이스 스토리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타겟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싱가포르의 식품 스타트업 브랜드입니다.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친환경 스낵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인플루언서 선정 문제, 인지도가 없는 점이 이 브랜드의 도전 과제였고,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한 광고보다도 나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바이럴 전략 방향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제 다수의 나노 인플루언서를 섭외한 전략의 이유를 보자면 동남아에서는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가 다른 티어에 비해 이제 친밀감을 더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린 이제 상품 리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고 나노 인플루언서는 주 생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 수익보다도 본인들의 신뢰도를 위해서 확실한 브랜드만 포스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한 번의 전파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노 인플루언서를 올린 이제 포스팅과 스토리는 이제 중간 티어급의 이제 한 명의 이제 KOL 대비 이제 포스팅 같은 경우 1900% 이상, 스토리는 3400% 이상의 인게이지먼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해당 브랜드는 이제 동기간 동안 팔로워가 28.9%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바이럴을 통해서 여러 전역에서 브랜드와 같은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구매자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좀 로열티가 높은 어떤 구매자들을 계속 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레깅스 브랜드로서 이제 앞선 식품 브랜드와는 다르게 구매자와 세그먼트와 이제 인플루언서 타겟을 확실히 설정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제 25세에서 35세 여성으로 설정을 하고 바쁜 도시 라이프에서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흔히 이제 운동 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해서 매크로급 이상의 티어와 협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브랜드의 컨셉을 보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제 컨셉이었기 때문에 일상과 운동을 넘나드는 이제 활동적인 포스팅하는 KOL이 좀 필요하였고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이제 활동적이지만 다른 KOL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다양한 연출 효과가 가능했습니다. 레깅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품 상품의 리뷰보다도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실제 아래에 매크로급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빠른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물론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겠지만 두 케이스에서 이제 보듯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합한 인플루언서 티어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와 비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상품 제공이나 이제 유료 비용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급 이하의 인플루언서에게도 이제 비용은 발생은 하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품 제공 후에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매크로급 이상의 KOL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컨텐츠를 협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인플루언서 평균 계약 금액을 보자면 최초 원화 10만 원대부터 뭐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 규모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든가 연 계약 등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저는 ADA에서 신규 광고주 개발을 맡고 있는 김상현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가 설명드릴 파트는 방문자 유입 전략인데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자 유입 전략은 라자다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저희 방문자 유입 전략은 라자다 프로모션에 맞춰서 광고 플랫폼, 특히 이제 페이스북 시파스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좀 가장 간단하게 방문자를 늘리고 그 부분을 최적화시켜서 로아스를 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광고 캠페인, 타겟팅, 크리에이티브를 최적화를 진행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뒷장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로컬 이커머스 플랫폼 프로모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구나 더블11에 맞춰서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 캠페인을 구성하게 되고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뭐 메가 프로모션, 스몰 앤 미디움 프로모션, 뭐 프로모션 없는 기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졸릴 시간이라서 제가 동남아시아 페이지를 지금 한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가장 어려운 게 동남아시아 주로 6개국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한 개국 정도를 빼먹더라고요. 뭐 저희가 흔히 그냥 동북아시아 국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한중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싱말 태인 필베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외우냐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데 이게 1인당 GDP 순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동남아 어떻게 광고하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1인당 GDP 순이고, 뭐 광고주분의 상품에 따라서 광고주분의 상품의 좀 가격이 높으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1인당 GDP 수준이 낮더라도 구매력, 인구가 많은 국가들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나서는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저희가 라자다 프로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자다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라자다 프로모션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메가 프로모션, 라자다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프로모션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99이나 더블11, 그리고 3월에는 라자다 벌스데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캠페인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티저 캠페인, 로아스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티저 캠페인에서도 좀 인식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프리티저 캠페인을 포함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뭐 스몰 앤 미디움은 라자다에서 진행하는 한 중간 규모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진행하는 뭐 인터내셔널 우먼스 데이라는 데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뷰티 쪽에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급의 캠페인에는 티저 캠페인, 로아스 캠페인, 그리고 이제 올해의 조언은 프로모션이 없는 기간인데, 이게 국내랑 다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없는 기간에는 아까 박예린 매니저님이 좀 현황 공유해 주셨는데 많이 좀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리타겟팅 형태의 로아스 캠페인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브랜딩이 완성됐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도 뭐 약간 신규 고객을 타겟팅하는 광고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면은 저희는 요 프로모션 페이스에 따라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메이저 프로모션이죠. 뭐 메이저 프로모션, 메가 프로모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인나인이 가장 이제 가까이서 메가 프로모션이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총 2주 기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주 기간 동안 총 3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프리티저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때는 프로모션에 대한 인지 증대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목표는 컨텐츠 뷰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 목표는 리치나 그 노출이 될 거고요. 이 기간에는 좀 아무래도 타겟을 넓게 진행하는 거죠. CPC도 낮추고 이때의 목적은 저희는 최대한 많은 유저에게 저희 광고주 프로모션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자, 이제 그럼 캠페인 기간이 일주일 남았으면은 이 저희가 노출시켰던 유저들 대상으로 티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저희의 목적은 에듀투 카트 확보입니다. 그 동남아시아 특성상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프로모션이 런칭되는 당일에 그 새벽에 구매가 좀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캠페인의 성패는 이 티저 캠페인에서 에듀투 카트를 몇 개까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간에는 뭐 처음에는 저희가 타겟팅을 좀 약간 브로드하게 진행했다 그러면은 그 유저를 대상으로 조금 더 세그멘트를 줄여서 진행하게 됐고요. 뭐 클릭이나 노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때는 에듀투 카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뭐 배너도 수정하고 아니면 캠페인 전략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6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겠죠. 11일이 뭐 9구면은 9월 8일이 되겠죠. 그럼 9월 8일에는 저희가 구매를 확정시킬 수 있는 로아스 캠페인을 런칭시키게 되고요. 이때는 저희는 캠페인 그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크리에이티브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뭐 가장 흔한 크리에이티브는 그런 거겠죠. 지금 당장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매를 푸시할 수 있는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고 그 티저 캠페인부터 로아스 캠페인까지 요 일주일 기간이 사실상 광고 캠페인의 성패를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메가 프로모션은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스몰 앤 미디엄 프로모션 쪽 예를 들었는데 스몰 앤 미디엄 프로모션도 그 진행하는 전략은 비슷한데 약간 틀린 점은 저희가 이때는 프로모션 자체에 그렇게 많은 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프로모션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일단은 클릭수를 많이 확보해서 전환을 조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기간은 제가 총 5일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페인은 그렇게 힘을 좀 메가 캠페인이나 이런 페이스북에 좀 덜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캠페인이 없는 기간에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진행하신 고객분들은 이때는 뭐 캠페인 마케팅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리타겟팅 캠페인으로 로아스 캠페인으로 리타겟팅형 캠페인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때는 구매 목적도 있지만은 고객과의 접점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고객분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고객 너무 노출시키면은 돈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요. 저희가 그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고요. 뭐 하루에 한 번 보이게 할 수 있게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 기간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광고주님들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이 됐다. 그럼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캠페인을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경제사분들이. 그럼 이때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국가별 주요 프로모션 나눠놨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라자다 측 박예린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더 자세하게 저희보다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국가별 주요 프로모션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라자다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 그럼 도대체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시파스 광고는 코스트 퍼 액션 세일즈라서 사실 페이스북 시파스 광고라도 불리고 페이스북 협업 광고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되게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광고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마켓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면은 전환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SDK나 픽셀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라자다는 이런 부분을 미리 광고주 분들을 위해서 다 해결해 놨습니다. 라자다 페이지에 이미 SDK 데이터가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랑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어떤 광고를 하든지 간에 페이스북 협력 광고, CPAS 형태의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환 체크가 되는 거죠. 즉 한국에서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전환 체크, 에드 투 카트 몇 개 있는지, 뭐 이탈률이 어떤지 이런 부분 전부 다 활용 가능하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 제가 지금 그 페이지에 지금 그 예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품 카탈로그를 이제 연동해서 그 광고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라자다 카탈로그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페이스북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제가 사실 저희가 마케팅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CPAS 광고를 부터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부분은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되시면은 구글이나 다른 부분까지 확장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페이스북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아까 박예림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그 페이스북 CPAS 형태 콜라보레이션 광고를 진행을 해서 한번 어떤 캠페인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배너만 노출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어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모션 배너를 노출시키면서 그 밑에다가 연관 상품을 같이 노출시켜 봤어요. 아마 이런 형태의 상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진행을 했더니 프로모션 배너만 진행했을 때, 즉,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구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뭐 구구 캠페인에 저희가 주요 프로모션, 주요 제품들 35% 할인, 업투 35%, 그리고 뭐 저희가 사은품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런 배너를 노출시키고 밑에다가 상품을 노출시킬 때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CTR이 400% 상승했고 에드 투 카트, 로아스 단계적으로 좀 이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로아스가 3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상품을 노출시키는데 보통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상품 노출시키면은 추천 상품 로직을 통해서 그 노출이 돼요. 한마디로 클릭이 많은 상품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그 페이스북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 상품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즉 프로모션을 하는 상품 위주로 상품을 저희가 지정해서 노출시키게 되면은 자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클릭할 확률도 높고 클릭 확률이 높으면은 당연히 카트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팁을 생각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순하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캠페인을 운영하신다고 페이스북 캠페인 가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팁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타겟을 만들고요. 뭐 그럼 온라인 쇼핑몰 관심이다, 뭐 프로덕트 카탈로그다, 그리고 뭐 저희 DMP에 있는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타겟 그룹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돼요. 캠페인별로 뭐 프리티저, 티저, 로아스 캠페인별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별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CVR이 어떤지, CTR이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타겟 테스트를 해서 효율이 좋은 그룹은 당연히 그 예산을 진행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시스템인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한 저희도 3년간 지금 뭐 라자다 동남아 쪽 마케팅을 페이스북 CPAS 광고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쌓인 데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에게 조금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미 최적화된 그 타겟팅 세그먼트는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파트는 저희가 이제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저희가 플랫폼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뭐 키워드 최적화하냐, 콘텐츠 최적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러면은 제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소개했던 김수연이고요. 마지막 챕터는 제가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챕터고요. 그래서 플랫폼 SEO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 검색했을 경우 효과적인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나 상품 디스크립션, 이미지 등의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오가닉 서치 최적화를 통해서 스토어로 트래픽을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SEO는 왜 해야 할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오프사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트래픽 가지고 올 수 있고 라자다 내에서 제공하는 검색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굳이 SEO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50% 이상의 트래픽은 사실상 오가닉 검색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 없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그 커스터머 전이 자체가 이렇게 일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트래픽을 통해서 저희 트래픽 광고나 아니면 이제 인지도 확보를 위한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나면 그 이후에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오고 간 후에 마침내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할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는지를 찾아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카테고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뷰티의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심해서 60에서 70%까지도 오가닉 검색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바로 비용 효율이겠죠. 한번 적용을 하면 일정량의 트래픽은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행태나 뭐 경쟁사 대비 우위에 서려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광고 대비 비용 효율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라자다 특성상 그 오가닉 서치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자다는 그 PDP에서 상품 상세 정보를 한국처럼 그 이미지 형태로 롤리킷이라고 불리는데 이미지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통해서 사실상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면 광고와 플랫폼 SEO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는 함께 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 라자다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오가닉 서치와 검색 광고라고 불리는 페이드 서치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와 SEO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오프사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다사 페이지로 들어오신 고객은 대부분 한 번에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케팅도 1차로 뭐 진행을 할 때는 티저 기간에는 트래픽, 그 다음 뭐 두 번째 때 티징이나 디데이 때는 컨버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는데요. SEO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프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이 한 번에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에 파랗게 박스로 쳐진 것처럼 여러 가지 페이지로 이제 누수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SEO를 하게 되고 도식화하면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 결과의 예시고요. 뷰티에서 제가 상품 카테고리나 뭐 기능 관련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경쟁사가 나타나죠. 그럼 이 많은 것 중에서 고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는 최소한 노출이 되어야 고객의 눈길을 받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SEO의 목적이고요.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었다고 고객이 저희 제품을 클릭을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사 대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왼쪽에 보시면 막 라인도 두르고 막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작업도 사실상 이제 최적화에 해당이 되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마켓플레이스 최대 경쟁사 중 하나는 리셀러고요. 또 검색 광고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키워드는 경쟁사 키워드예요. 심지어 오가닉 서치 결과 화면에서 이제 유료 검색 광고도 같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도 이제 잘 적용을 해두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리셀러나 경쟁사에게 사실은 이제 자사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본인의 브랜드가 노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경쟁사나 리셀러 제품이 노출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한 키워드도 반드시 이제 세큐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은 이제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키워드를 당연히 조사를 하고
어떤 키워드를 적용할지 선정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키워드가 선정이 되면 이제 이 키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에만 노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주얼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쓴 내용이고요. 키워드를 조사를 할 때 그 단순히 브랜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 경쟁사, 리뷰, 댓글까지 최대한 이제 플랫폼 내에서 고객이 어떤 용어나 워딩을 써서 그 브랜드와 상품을 검색하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키워드를 선정을 하실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 키워드들, 상품 관련된 것들, 뭐 프로모션,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또 다양한 항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적용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 타이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설명, 그리고 이런 텍스트 외에 이미지 컨텐츠, 그러니까 백단으로 저희가 또 키워드를 적용을 하는 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예시 화면이고요. 딱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제 경쟁사, 리셀러,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대화를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적용은 반드시 SKU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SKU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브랜드 쪽에서도 지속하다 보면 이제 모든 상품에 적용할 어떤 패턴이나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의 예시고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키워드는 SKU별로 이제 저희가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미지 백엔드에 어떤 걸 적용할지를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쪽에서도 쭉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정된 키워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리에이티브는 일단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이때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차별화 되겠죠. 상품 리스트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이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ADA가 제안한 크리에이티브, 이제 해당 브랜드에 저희가 제안했던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한국에서 탄생했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로컬의 니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숙제였고요. 그리고 본사 정품, 뭐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이제 한국 스타일이 좀 심플하고 명확한 키 메시지 중심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저 많은 디자인들이랑 오른쪽에서 지금 보시는 저 브랜드의 이미지는 굉장히 지금 다르죠. 사실 동남아시아 트렌드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효과 자체는 훨씬 이전보다 상승했었던 얘기고요. 그 키 오브젝티브나 아니면 메시지도 다 하나씩만 적용을 했습니다. 강약이 확실하게 가는 게 이제 저희의 전략이었고, 무의미한 장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베네핏에 해당하는 효능, 할인,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 형태로 비주얼에 녹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브랜드들 판매하고 계신데 자칫 한국 제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선호도, 그다음에 한국 제품에 기대하는 부분을 너무 놓치고 로컬라이제이션에만 집중을 하셨을 때 잃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하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쪽에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요소는 이제 사실 상품 상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상세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이제 컨텐츠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에 들어갈 내용, 썸네일의 순서, 개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브랜드 쪽에서 해당 브랜드에 맞도록 이제 어떤 플로우든 순서든 이런 걸 좀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예시에서는 그 왼쪽 썸네일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리스트에서 보여졌던 이미지를 동일하게 노출을 해서 고객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재료의 강점이나 기능의 핵심, 데이터, 사용 순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컨텐츠의 순서를 똑같이 롤리킷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유저들이 좀 더 손쉽게 긴 롤리킷을 따라오게 하고 무의식 중에 이제 2차적으로 정보를 각인시키는 거죠. 다른 예인데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기저귀 많이 구매해 보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이 예시를 보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저귀 구매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 기능, 가격, 뭐 밝지는 안 날지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한 내용은 이 해당 브랜드에서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해당 프로모션 직전에 이렇게 이제 PDP면 이제 프로모션 배너명 사이즈부터 노출하는 전략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효과를 거뒀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즈가 텍스트 컨텐츠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까지가 좀 자세한 설명이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얼마나 SEO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뭔가 데이터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이 브랜드는 저희가 마케팅과 운영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실행한 이후부터 이제 성과들이 상승한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성과들이 비단 SEO 하나의 공은 아니겠지만, SEO의 기여도가 가장 큰 어떤 인덱스는 방문이나 페이지 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60에서 70% 정도 이 해당 인덱스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그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SEO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 두 브랜드는 타겟도 다르고 그 소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PDP 리뱀프라고 해서 그 SEO 작업을 한 이후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페이지 뷰가 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클릭, 체류 시간, 구매 등 전반적인 성과도 사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 SEO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 이제 오늘 라자다 셀러 클래스 마케팅 편 마치면서 이제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비용이나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커머스 마케팅은 한정되어 있지만 앞서서 제가 퍼즐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커머스 마케팅은 사실 어느 하나의 스테이지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 구매 퍼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작업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서 마케팅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사 스토어에서 퍼즐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커머스 마케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사 브랜드의 현황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도록 어떤 비용이나 리소스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퍼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ADA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라자다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까지 웨비나 참석해주신 셀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시파스 그리고 플랫폼 SEO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ADA 매니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자다와 ADA가 진행한 마케팅 내용이 라자다에서 셀러님들이 셀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라자다가 추천하는 국가별 서브 카테고리 파일과 파일은 오늘 메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ADA의 이제 참석 혜택을 받으시도록 선정된 셀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컨설팅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될 8월에 진행될 라자다 셀러 클래스 3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셀러분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을 담은 클래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자다 셀러 클래스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클래스 후에 보내드릴 메일에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클래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